경청하는 것에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유재석 씨의 비유를 들면서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그걸 금방 알아들으시고 굉장히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어제도 1시간 10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는 모습에 제가 진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님들 정말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시작 전에 이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어갖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우리 구루님들께서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우리 아들, 딸들을 정말 잘 키우셨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 구루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호스트님, 양정훈 선생님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아직. 네,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순서는 호스트인 저 소개 및 인사와 구루 리더님 소개 및 인사, 그 다음 미니 강연으로 우리 조 작가님께서 한 50분 정도 소요하실 예정이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모님 소감 발표 및 소통에 5분 정도 초대 예정인데, 미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내가 댓글을 많이 썼다. 그 다음에 나의 아빠가 영어로 뭐 일기를 써줬다. 뭐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요런 3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좀 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 처음이라서 심장이 터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잘하죠? 떨지도 않고. 호스트님께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로 준비도 많이 하셨고 저희랑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루님들이 더 의미 있는 시간,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까 고민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경험도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었고 뭐 앞으로 어떨지도 모르고, 사람이 하는 일이면 누구나 실수도 나오고 뭔가 미흡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호스트님께서 정말 이 6주 동안의 시간을 끌어가시는 게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루님들이 꼭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힘도 보태 주시고, 또 저희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또 많은 도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조 대표님이 옆에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자, 다음 차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 드리고요. 자, 반갑습니다. 스페이스 플래닛반 구루님들. 오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반갑습니다. 구루님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구루의 의미를 아시나요? 아마 저번에 그 미팅 때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 조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뜻인지 혹시 채팅 가능하신 분, 제일 먼저 올라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몰라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적극적인 그 참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채팅창에 안 올라오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뜻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종교로 요게 떨리더니 이게 그렇게 씹히더라고요. 산스크리트어로 선생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각자, 인도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을 이제 같이 프로그래밍어로는 세부 분야의 통달한 전문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게 도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루가. 그래서 우리 무슨 도사 있죠? 우리 머털 도사하면 머털 구루라고 해서 영어 사전에도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리더님들의 구루이십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호스트인 저 양정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니스 잉글리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저희가 6회기를 만나면서 저희 이야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저의 소개일 때 엄마가 되어서 찾게 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꿈이 없었어요. 그냥 공부하고 대학교에 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입학 후에도 정말 열심히
제가 무언가를 찾지 않고 공대 여학생으로서 열심히 놀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의류무역회사라고 Garment Agency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영어로만 소통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영어와 익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12개월의 호비 해보셨지요? 호비도 하고 18개월에는 혹시 브레인스쿨이라고 아십니까? 거기가 제일 빨리 들어갈 게 18개월이거든요. 근데 18개월에 준비하고 제가 그룹을 모아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6생까지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몬테소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프레벨 그런 각종 책들과 책 아줌마들과 막 주변의 엄마들과 그런 곳에 관심이 많은 엄마였어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낳고 약간 저희 아이가 계속 울기만 해서 제가 우울증이 잠깐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혹시 우울감이 너무 심하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를 보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 키울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엄마들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 키우면서 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겪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울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고 저희 남편이 외벌인데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제가 좀 미안하고 안 돼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이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잠깐 봐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문화센터를 가게 됐는데 그 문화센터에 무엇을 수강할까 고민하는 찰나에 지인들이 너는 책을 좀 재미있게 읽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동화구연을 하게 되고 그 동화구연하고 상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화구연 한 계기로 제가 그 굿네이버스에 어린이 연극이 있어요. 성교육 연극이라고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누군가 앞에서 말을 조리 있게 재밌게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아이 그때는 스토리텔링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스토리텔링 과정을 맡고 제가 또 봉사를 어린이집에 감사하게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너무 파견 강사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제가 나 선생님이 한번 돼볼까라는 꿈을 제가 제 자식들을 낳고 제가 그런 걸 잘하고 제가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영어 강사가 파견 어린이집 강사가 되어서 영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2원 주셔서 한 3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때 제가 차가 없어서 그 시간을 임박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콜택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벌이는 없었는데 제가 즐기면서 제가 잘하는 걸 했더니 그 다음에는 많은 원에서 저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차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다가 제가 이제 방과후 강사도 하고 영어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10년 공부라는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영어를 글로 배웠잖아요. 코레스펀드 하면서 그랬더니 제 발음이 안 좋다는 걸 제가 셰런 선생님을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셰런 선생님이 처음 나오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코로나가 나오는 바람에 저는 이득을 많이 봤어요. 인스타를 보면은 좋은 강의들이 온라인으로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중에 좋은 영어 강의를 많이 듣는 중에 제가 어린이 영어 연구회라고 그 홍현주 박사님의 태솔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음 공부하면서 이론 공부하면서 이런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하다가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우리 조 작가님 강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질 있잖아요. 제가 발음의 덕질을 샤론샤인 군단으로 발음만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어민은 아니어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는 샤론샤인 주니어 강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깊게 하면 뜻을 이루는 거를 제가 또 한 번 실감을 했고, 그 덕분에 이제 제가 홍현주 박사님을 알게 되고, 저도 열심히 이제 삶을 사는데 박사님이 예쁘게 모셨나 봐요. 그래서 그 조교라는 제도를 만드시면서 저한테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감사롭게도 어린이 연구회 태솔 조교를 4기 5기를 하면서 제가 오래 잘렸어요. 그게 이제 1년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리면서 저희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곳이 이곳 스몰빅스 라이브 부모 라이브의 호스트라는 것을 한번 너가 해보지 않겠냐 해서 제가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조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전 이제 기수님들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배 작가님하고 조 작가님이 하시는 걸 제가 유심히 보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막 기복이 되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지? 근데 저 오늘 마음 먹었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조 작가님하고 배 작가님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는 호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루님 소개를 할 텐데요. 구루님이라 함은 그 앞에 먼저 그 디넵 코스를 수료하신 선배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후배 기수님, 우리 4기 기수님들의 원활한 소통과 라이브 소통을 위해서 라이브 미팅을 참여하고 밴드 커뮤니티 활성을 위해서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수요일에는 김현재 구루님하고 전우리 구루님이 함께 하실 예정이시고요. 전우리 구루님은 개인 사정상 부모 라이브에는 참여가 어려우시고 커뮤니티를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 진행하기로 하셨고요. 지금은 김현재 구루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김현재 구루님에게 한번 어떻게 디넵을 먼저 기수로서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재 구루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건 리더 엄마인 김연재 구루입니다. 2기 디넵 수업을 받았는데요. 디넵 수업을 받게 된 계기가 처음 스몰빅 클래스에서 진행하는 교환일기 쓰기 하는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들도 한 명이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아들의 일기를 많이 보고 또 피드백을 써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기회다. 계속 연속해서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요. 스무비 클래스 교환일기 챌린저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디넵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넵 안에 추구하고자 하는 또 계기가 초등교육 필수 요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6가지나 자존감이랑 독서, 그리고 글쓰기, 말하기, 또 공부 습관까지, 그리고 또 영어까지요. 6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참여했는데, 그 초등 필수 요소 6가지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디넵 코스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아이의 꿈에 대한 생각을 제가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대화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아들의 면들이 수업을 하면서 더 많은 관찰을 하게 되었어요. 허건 리더는 꿈이 유치원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를 고쳐주기 위한 꿈이
자기 직업적인 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병을 앓고 계시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허건이다한테는 그 당이라는 그 병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디넵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의사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고쳐주고 싶은 그냥 의사가 아니라 차별 없이 누구나 고쳐주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꿈은 명사로 쓰는 게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디넵 수업을 받으면서 '아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한 발짝 또 더 심오하게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디넵 수업을 받으면서 정말 허건 리더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냥 학습이나 공부나 학습이나 영어나 뭐 이런 교육 관련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한 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싶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 기 그루님들도 이 부모 교육도 함께 받으면서 정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저희 조승우 작가님의 미니 강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조승우 작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일단 그 함께 해주시는 또 허건 구루 리더님, 네, 이제 그 우리 김현재 구루님과 이제 앞서 하셨던 이제 전우리 구루님은 이제 선배 구루님이시니까 구루 리더님이라고 저희가 불러드릴 거고, 앞으로도 우리 후배 구루님들을 위해서 많이 항상 힘 보태주시고 응원 아끼지 않고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저도 늘 벌써 이제 4기째니까 꽤 많이 했을 텐데요. 항상 너무 떨려요.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왜냐면 이 부모님들이 이 늦은 시간에 정말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이들 돌보고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감히 뭐 100%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늘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럼 화면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일단 어제 수업도 이제 있었고 어저께 오늘 이제 리더님들 수업을 했는데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리더님들 반응이 어땠는지. 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리더님들의 이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 또 일단 1번 일단 4학년이 넘어가는 리더님들 중에 굉장히 시크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요. 네, 이건 뭐 거의 뭐 소개팅 나가서도 이런 저기를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을 제가 지금 한 10월 달부터 적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약간 뭐랄까요, 한쪽 뭐 짝사랑이랄까요? 네, 그런 리더님들도 계신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리더님들이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채팅에 들으시다가 시간 나시면 좀 반응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번 수업 때나 또 다음 기수 때도 피드백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주차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강연을 하고 또 뒤에 나사 코스가 이제 부모 라이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2부에는 제가 이제 이 나사 코스로 강연을 하러 넘어가게 될 텐데 우선 그 전에 제가 오늘 최대한 좀 준비한 이야기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우리 허건 리더의 어떤 말씀해 주셨으니까 허건 리더 연설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저희가 수료식 때 이제 영어 연설 때까지는 이제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4주차 때 한글 연설을 가지고 저희가 수료식 때 다 편집을 해서 이제 리더님들, 구로님들 모시고
계실 때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을 또 리더님들이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짧게 보여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간부터 보여드릴게요. 관리국들이 오프라인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봇으로 돕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로봇 공학자가 되어 이 두 가지 해결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한 소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게 그 11월 소년은 2기 공대의 거짓 리더님들입니다. 자백을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했겠죠. 제가 변호사가 된다면 이런 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삶이 더 긍정적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것입니다. 저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뚫리지 않는 백신과 대비책을 연구하여 더 이상 모르는 병에 의해 죽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를 대비할 수 있는 방패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지로 발사 73초 후 폭발. 폭발 원인은 추위로 얼어버린 고무 패킹이 재개념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작동이 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사고 없는 우주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의 우주과학자 이지연입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 전쟁 소식을 듣고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아이들을 도우려고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선생님 정지음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은 많지만 잘하는 것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려 했으나 다양한 운동 경험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체육 플러스 코치, 즉 체육 코치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선의 비바람을 막아내는 허건 것처럼 리더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막고 시련을 이겨내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별, 나이, 그리고 인종의 차별 없이 질병으로부터 맞서 막아주는 우상 같은 의사가 되고 싶은 허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꺼운 책이나 어려운 책을 읽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웹툰이나 도책들을 부담하지 않고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긴 책을 읽지 못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웹툰 작가 홍혜빈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허건 리더님 우산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4기에 함께하는 우리 이제 스페이스반 플래닛반 리더님들도 4주차 이렇게 멋지게 다 연설을 지금까지 저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연설을 멋지게 다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리더님들이 연설문 쓰거나 이제 과제하면서 되게 고민하면서 되게 힘들어한다는 얘기들을 종종 많이 주시는데 저는 뒤집어서 정말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꾹꾹 담아 쓰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들이 일반 글쓰기보다 오히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구루님들께서 더 많이 들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 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네, 30에서 35분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또 혹시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좀 민망하지만 제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스몰 빅 클래스라는 스타트업이죠. 요새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창업한 지 2년 된 스타트업의 대표고 아마 제가 OT 때도 보여드렸지만 학부 3학년 때 창업해서 쫄딱 말아먹고요. 네, 네, 1억 정도 네, 날려먹고 네, 크게 인생 한번 수업하고 다시 이 스몰 빅 클래스를 창업해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함께 하면서 부모님들을 위한 컨텐츠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꿈꾸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자랑처럼 적어놨어요. 네, 나름 공부를 좀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공주 한일고라는 곳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책 성적표 밖에서 공부하라 이제 크리 코스 리더님들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틈틈이 써가지고 이제 학부 3학년 때 출간을 했고요. 이제 압축 공부, 공부 마스터 플랜, 혼자 공부한 이런 책들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학생들 만나는 일을 하면서 정말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면 내 인생이 참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전히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우리 리더님들의 미션 페이지 다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그룹님들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되게 따뜻한 응원. 그러니까 우리 자식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던데요. 꼭 한번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 것도 또 다른 리더님들 것도 한번 보시면서 많이들 응원 남겨주시면,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응원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데 또 다른 어른이 나의 어떤 미션, 나의 생각이나 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건 또 다른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전문 용어로 뭐랄까요? 품앗이라고 할까요? 네, 네, 우리 서로의 리더님들을 위해서 좀 그런 칭찬 댓글 품앗이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리더님들이 조금 더 성취감을 느끼면서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연 주제는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좀 주제인데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주제를 이제 제가 택하게 된 건, 사실 제가 이제 교육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가장 그중에서 제가 정말 이게 내 인생에도 정말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할 만큼 좋은 책이었던 책 한 권에서부터 이제 오늘의 어떤 주제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하면 저희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제 책 안 사셔도 되니까 이 책은 꼭 좀 사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남은 아직 이제 10년, 네, 근데 정말 앞으로의 삶을 정말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들께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계발서가 아니고 스탠포드 심리학과에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 다 아실 만한 캐럴 드웩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한 학자들, 운동선수들, CEO들 다 만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인드셋이라는 거였다라는 거였는데요. 마인드셋이라는 말을 제가 좀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능력을 바라보는 이 마음속의 렌즈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책에서 캐럴 드웩 교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인드셋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고정된 건 아니고 언제든지 이제 성장 마인드셋에서 고정 마인드셋으로 갔다가 또 고정 마인드셋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또 갔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장 마인드셋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얼마든지 발전, 성장, 정확히는 변화할 수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셋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은 언제든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불변한다, 혹은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바로 어떤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은 반대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제가 오늘 쭉 얘기는 드리겠지만, 특히 운동, 스포츠 쪽에 보면 또는 예체능 쪽에 보면 어릴 때 막 유망주라고 해서 각광받는 스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새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 점점 이제 소식이 끊기는 그런 스타들이 있습니다.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정말로 직접적으로 깨닫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책을 쓰면서였어요. 물론 우리 리더님들이 다 성적을 잘 받고 공부를 잘하거나 명문대에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공부라는 그냥 하나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 특히 그 중에서도 원래는 정말로 실력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학생이었다가 이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제가 인터뷰를 내서 책을 썼는데, 이제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압축 공부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한 40명 정도를 했는데요. 보통 인터뷰를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했어요. 그럼 거의 40명 하면 거의 100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 100시간을 복기를 해보니까 결국 그들이 공부를 시작하거나 혹은 정말 성과를 압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 시발점이, 그 어떤 공통점이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성장 마인드셋이었어요. 그들이 그걸 알고 있거나 의식하지 못했음에도 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게 되거나 또는 그것이 강화된 시점부터 뭔가
자신을 믿고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인드셋에 대한 정말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고민과 탐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캐럴 드웨 교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서는 이건데, 첫 번째는 자신의 성취, 성장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1주차 미션 영상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혹시 다 보셨나요? 네, 그 정교회장 선거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 성공 경험 얘기해 주셔서 그 산을 넘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혹은 유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2021년, 20년도에 거의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자기계발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했을 때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유능함을 되새긴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부터 제가 스몰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튼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이 사람들은 실패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면요, 이 실패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원인이 뭘까라는 귀인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귀인도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귀인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그 다음 스텝의 해결책이 달라지겠죠. 혹은 해결책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해결책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실패가 노력, 방법, 과정의 문제로 바라본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내가 시험을 못 본 건 정말 내가 공부머리가 없어서야, 혹은 엄마가 옆에서 방해해서야, 혹은 내가 가면 안 되는 학원을 가서야, 뭐 여러 원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패라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로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교재를 보고 공부했어야 더 맞았는데 B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반대로 예를 들면 A라는 학원을 가는 게 나한테 맞았는데 B라는 학원에 갔어요. 혹은 예를 들면 뭐 아주 쉬운 당연한 얘기로 시험 공부를 3주 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2주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다 내가 뭐 한 거죠?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이 시험을 못 봤다는 결과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뭐냐면, 이 결과는 내가 그 앞선 선택을 바꾸면 언제든지 그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선택을 바꾸면 언제든지 이 결과를 바꾸고 언제든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건데, 반대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나 혹은 바뀌지 않는 실력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귀인한다고 했을 때 결국 바뀌지 않는 재능과 실력을 그 원인을 두게 되면 해결책은 뭐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바로 이 마인드셋에 나온다는 것이, 마인드셋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이 캐럴 드웨기라는 사람의 이제 논지인데요. 물론 제가 아주 긴 조금 그래도 이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내용인데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캐럴 드웨기 교수는 바로 본인의 책에서 자녀의 마인드셋은 부모의 마인드셋과 피드백이 결정한다, 혹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아마 김현재 그룹 리더님은 아시겠지만, 답을 아시겠지만 모른 척 해주시고요. 이 퀴즈를 제가 낼 텐데, 그 어떤 상황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한 아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리본 체조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리본 체조 대회에 나갔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떤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일까요? 근데 우리 또 대한민국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출제자의 의도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무엇이 좋은 피드백일까요? 보다는 무엇이 가장 덜 나쁜 피드백일까요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출제자의 의도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시는 부모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약간 이 학창 시절에 이 양문 같은 시절이 또 우리가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번. 이 채팅창에 본인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5번까지 있습니다. 1번, 내 생각엔 네가 최고야. 2번, 네가 받아야 마땅한 우승 리본을 도둑 맞았어. 3번, 체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지금 거의 뭐 수능 시험 칠 때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게 정말 이 부모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번, 너는 재능이 있으니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거야. 5번, 넌 우승할 자격이 없었어. 제 출제자의 의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덜 나쁜 피드백이 무엇일까요? 네. 일단 지금 4번, 1번, 4번, 3번, 4번. 네. 약간 경매 같네요. 네. 네, 4번. 네, 4번.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번이 제일 많네요. 네. 좋습니다. 네, 4번이 지금 제일 많았습니다. 이 문제 내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고요. 그리고 캐롤 드웨ck 교수는 이 5가지 중에서 4번이 가장 위험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김광희 구루님이 유일하게 답을 맞추셨네요. 네.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네. 거의 뭐 수능 만점 맞았을 때 표정이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왜 5번을 안 고르셨는지 4번을 고르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 캐롤 드웨ck 교수가 책에서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일단 1번 뭐예요? 내 생각엔 네가 최고야. 이거 뭐죠? 물론 이제 또 이것까지 염두에 두셨을 수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입시 비리와 약간 이 교육의 이런 비리 문제들 생각하고 이게 진짜 뭐 공정하지 이런 아주 그런 문제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맥락 하에서는 내 생각엔 네가 최고야. 근데 최고가 아니니까 우승을 못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책 비롯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좋은 피드백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 피드백은 반드시 정직함에 기반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의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니죠. 아니, 엄마는 나에게 최고라고 했는데 내가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무엇을 객관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냐하면 최고가 아닌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뭔가를 보완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 아이는 노력하기가 힘들겠죠. 두 번째로 네가 받아야 할 마땅한 우승을 리본을 도둑 맞았어. 뭐예요 이거? 타인에게 남을 탓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때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그 귀인을 자신에게 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노력보다 남 탓을 하는 아이로 커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드백은 뭐냐면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심어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3번, 체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가치를 폄하하는 거죠. 뭐예요? 소위 전문 용어로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뭔가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도전했는데 안 되면 그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어떤 삶의 태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4번, 대망의 4번. 가장 위험한 메시지고 고정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릴게요. 너는 재능이 있으니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거야.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니 다음에 우승할 거야. 우승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재능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꿈이든 목표든 이룰 때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 아이는 예를 들면 넌 재능이 있으니 다음에 반드시 우승할 거야. 그래서 다시 대회 나갔어요. 근데 우승을 또 못했어요. 엄마가 재능이 있다고 했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머릿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아, 엄마가 우승하는데 재능이 있으니 우승할 거라고 했어. 그럼 우승하는 데는 재능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우승을 못했어. 고로 나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물론 재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뭔가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낼 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수학머리가 없어요, 공부머리가, 저희 어머니가 한번 실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중1 때 학원 상담을 가서 이제 의도치 않게 저희 승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 성실한데 그러니까 좀 수학 머리가 없어서 수학 공부를 잘 못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성적이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고3 때까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3 때까지 내가 수학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수학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머리라는 수학머리라는 단어가 결국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데는 타고난 어떤 수학머리가 중요하다. 근데 수학 공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수학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학적인 재능이 부족하구나. 고로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수학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바로 이래서 캐럴 드웨 교수가 이것이 가장 위험한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퀴즈를 굳이 냈던 이유가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었고, 아이들에게 이런 피드백을 다시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지도 알아요. 당연히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메시지 안에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라는 그 핵심 메시지가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고, 아까 처음에 제가 자녀의 마인드셋이 부모의 마인드셋과 피드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그 피드백들을 통해서 이 아이는 똑같이 그런 삶의 관점과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마지막 5번. 5번 왜 안 하셨는지 제가 알아요. 당연히 너무 정없고 이게 너무 막 데모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 알아요, 제가. 근데 그치만 그래서 당연히 위에도 첫 번째로 이 공감, 위로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너가 부족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받아들여주는 것, 그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팀원들을 함께 모을 때나 제가 지나오면서 정말 좋은 동료들, 좋은 친구들은 첫 번째로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나에게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까? 내가 개선할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발전도 하잖아요. 근데 부족에 대한 이 수용적인 태도가 사실은 그런 사람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두 번째 좋은 피드백의 조건. 세 번째는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너무 정없다라고 느껴지고 뭔가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을지까지 일종의 도움닫기까지 주신다면 이 세 가지가 결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피드백이 된다라고 캐럴 드웨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님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가 이런 태도,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실수를 하자마자 포기한다, 특히 두 번째,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이걸 좀 의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내가 변하지 않는 능력의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뭔가를 틀린다?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불변한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 존재와 내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하고 가치를 평가절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부모님, 제가 이게 참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인데요. 엄마, 아빠의 불안이 사실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러한 불안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이건 사실 아이의 마인드셋도 중요하지만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루님들이 스스로 나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가. 물론 저도 이게 늘 섞여 공존한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를 늘 강조해서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과가 아닌 과정, 노력 중심의 칭찬.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건 교환일기 피드백 해주실 때나 플래너 피드백 해주실 때나 그 연설문 피드백 해주실 때 이런 관점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노력 중심으로 칭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 캐럴 드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오늘 이 장표의 핵심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걸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선택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칭찬해야 그 선택을 좋은 선택이라면 계속하게 될 것이고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고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건 칭찬해 줘봤자 우리가 칭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행동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칭찬해 줘야겠죠. 그러면서도 당연히 우리 구루님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시되 동시에 현실 왜곡이 아닌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백종원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게 막 약간 위생 상태나 손님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는 사장님들이 나올 때마다 하셨던 얘기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실제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 메타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드렸고요. 남은 한 8분 정도는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이 얘기 앞에 성장 마인드셋 피드백 얘기와 메타인지 얘기 다 연결되는 건데요. 메타인지는 이제 상위 1%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많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메타인지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안다. 이것도 있지만 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백종원 씨 비유를 들었지만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분야를 막론하고 이건 손흥민 선수도 그럴 것이고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스티브 잡스도 그럴 것이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저는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죠. 그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 결국 이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은데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 리더님들 특히 학습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걸 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니라는 질문을 이제 플래너 피드백을 해주실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계획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말 계획에 대한 중요성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생들 만나보면 계획을 세우는 이유 잘 물어봐요.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확히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하면 뭐예요? 계획의 중요한 두 축은 첫 번째는 무엇을 할지겠지만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예요. 근데 이걸 제가 놓치고 있다는 걸 너무 명쾌하게 아는 이유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제가 10명 중에 물어봐요. 너 이번 주에 순수하게 네가 선택해서 공부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시간, 순수 가용 시간이 몇 시간이야 물어보잖아요. 그거 답할 수 있는데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밖에 안 돼요.
고등학생인데도.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그냥 늘 뭐 해야 되는지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구루님들이 학창 시절에 경험하신 그런 것들과도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학창 시절에 시험 전날 되면 꼭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씨, 하루만 일찍 시험 공부 시작할 걸. 일주일만 일찍 시작할 걸. 하루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우리가 귀인을 주로 어떻게 했었냐면,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 내가 시험을 못 봤어. 이렇게 귀인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시험에서도 우린 똑같이 시험 전날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걸 해결하는 귀인이 되려면 사실 우리가 이 시험 공부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3주가 걸릴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3주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냥 2주만 하면 되겠지. 늘상 그래 왔던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 메타인지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목표를 이루는 계획을 쓰기 위해선 첫 번째로 이 과업이 하는데 얼마만큼 걸릴 일인지를 예측하는 어떤 연습이 필요해요. 실제로 예측한 시간과 실제 소요 시간이 거의 그 갭이 제로에 가깝다면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분야라도 성과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하다. 두 번째,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우리 플래너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소요 예측 시간을 적게 돼 있는 칸이 있고요. 또 왼쪽 끝에는 우선순위를 적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개념은 리더님들께 좀 어려워서 얘기는 안 드렸는데요. 우선순위가 순서와는 다릅니다. 순서는 그냥 뭐부터 할지인데요.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제한된 시간 동안 내가 시간이 부족할 때 무엇부터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플래너를 세울 때 우리 구루님들도 리더님들도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이번 방학 때도 할 수 없는 스케줄을 짜놓고 왜 이걸 하지 못하지? 그게 아니라 무엇부터 버려야 할지에 대한 연습과 관점이 우리 리더님들과 구루님들께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버리는 학생들만이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봐도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주 버리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우리 구루님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깔끔한 집의 비결은 뭐예요? 잘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런 개념으로 플래너 피드백을 무엇부터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는 관점을 심어주시는 것. 세 번째,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시험을 보던 숙제를 보던 테스트를 보던 혹은 계획 달성을 못했을 때 못했다라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플래너 실천 못했다고 시험 못 봤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다음 달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귀인을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같이 짚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객관화, 메타인지를 키우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너 피드백 해주실 때 첫 번째는요. 플래너 항목 중 이거는 이제 오늘의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메타인지 질문과 연관을 해서 플래너 피드백 해주실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좋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함 또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바로 칭찬과 지지에서 나오는 거고 인정해 줄 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하기 싫었거나 힘들었을 일 한 가지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세요. 두 번째는 아주 아까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명한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노력한 전체 과정, 성취한 것에 대해서 요거는 교환일기에다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시면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피드백의 시작은 제대로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관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듣고 충분히 보고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조 작가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강의 들으면서 정말 보석 같은 강의이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플래너의 중요함은 알았어요. 근데 중요함은 알았지만 버리는 거에 대한 그것은 잘 몰랐는데 약간의 막연함이 정확하고 또렷하게 우리가 어떻게 플래너를 보고 또 같이 작성해 나가야 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도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안 게 내가 너무 뭉뚱그려서 정말 그 나쁜 4번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읽었는데 읽어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작가님께 박수 한번. 네, 네,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 또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시면 부모님 밴드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나사코스의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또 글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로 또 뵙고 저희 설 지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음 반에 가서 똑같이 또 강의를 한다는 게 그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 정말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정말 이게 글보기 심했는데 제가 그걸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딱 11시까지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순서를 제가 또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지금 할 수 있다는 믿음 키워주기에 대한 주제로 저희 조승우 작가님께서 미니 강연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교환일기 미션에 대해서 부모님의 소감 및 발표, 소통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같이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은 저희가 너무 또 다음 직장도 있으시고 너무 길어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11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니면 그때까지 맞춰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분 정도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도 나눠드렸지만 제일 처음 하실 분은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시고 또 이 4분을 뽑으신 분은 전우리 구루님께서 소통 밴드에서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소통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우리 구루 리더님께서 4분을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4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호명이 되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은 혹시 여러분 중에 제일 많이 댓글을 내 글에 달아주신 분이 혹시 누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40분을 한 번씩은 다 일기를 보고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제가 뽑은 분도 이분이셨어요. 오미영 구루님 계시지요? 오미영 구루님에 대해서 우리 전우리 구루님께서 어떤 글을 주셨냐면 플래너와 일기에 아주 긴 피드백을 해주시는 구루님. 어머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리더님을 지지해 주시는 게 보입니다.
또 디넵에서 엄청 적극적이시고 긍정적이신 구루님과 린더님이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분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미영 구루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어쩜 그렇게 글도 잘 쓰시고, 그 코멘트도 너무 기시고, 너무 또 다른 저희 구루님들한테 댓글도 많이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도 낼 수 있는데, 그 오미용 구루님이 글도 많이 쓰시고, 이 좋아요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 1등으로 되어 있어요. 1등, 그 다음에 구루 리드님, 그 다음에 조 작가님,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리스트업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미영 구루님께서는 디넵 지금 일주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소감도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구루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오영미고요. 제가 오미영이라고 네네. 읽었죠? 제가 네네. 미쳤습니다. 띠용. 네. 자, 아닙니다. 오영미 구루님입니다. 자, 귀엽게 봐주십시오. 눈이 안 보여요.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오영미 구루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제 5학년을 올라가는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 시점이 저에게는 너무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방학보다 특강에 대한 제의가 너무 많은 방학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학습적인 부분도 고민을 많이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기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상황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한 아이를 제가 만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똑같은 동일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자기의 꿈을 저를 만나는 내내 얘기하는 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도 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는데, 막상 그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꿈을 주고 싶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많이 감사하게 아직 사춘기가 안 와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친구라서 그 전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웃긴 걸 좋아할 때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영어나 역사, 설민석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외교부나 이런 데도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이렇게 조금 더 했었던 건 첫 번째는 저도 변화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잘 쓰고 많이 쓰고 이런 엄마는 아니고 근데 말은 좀 많이 하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잔소리도 많고 제가 좀 앞서가는 엄마? 사실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그게 저에게 훈련이고 숙제인데 내가 앞서가지 말자. 아이가 그 꿈을 찾게 해주자라는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성격보다는 그냥 이 시간이 저에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첫날에는 칭찬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글을 몇 번을 읽어봐도 제가 하는 칭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피드백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많이 댓글을 쓰고 했었던 건 좀 배우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의 그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한번 읽어보자. 많이 보면 나도 따라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12시가 되도록은 안 넘기려고 알람이 울리니까 했는데 그래서 많이 보고 그냥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잘 쓰다라기보다 열심히 쓰고 근데 아이가 첫날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엄마 음성 지원 되나요?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쓰고 아이가 보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첫날 음성 지원 되나요? 그 말에 제가 그 피드백 2개를 그냥 읽어줬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엄마 4D로 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뽀뽀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저에겐 너무 감동이어서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들으면서 나 더 배우고 싶다. 아, 칭찬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플래너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근데 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가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로 잘할 수 있다면 엄마 많이 배울게 라는 마음이 이 시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다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댓글을 다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한 분씩 한 분씩 보면서 이름 쓰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제가 일요일까지 이제 보면서 글을 조금씩 알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오영미 구루님을 보면서 글을 좀 여러분한테 많이 써서 관심이 그런 목적으로 보는 거라는 걸 오늘 또 알게 돼서 너무 새롭고 또 그런 제가 일기 강연을 제가 준비하면서 일기분들 소통하는 걸 봤는데 한 분 하시는 얘기가 지금 이 느낌이었어요. 아이한테 그 글을 썼더니 그러니까 진작 나한테 이런 말 좀 해주지 그러더래 애기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과제니까 썼는데 그런 말을 아이가 글로 보더니 엄마 나한테 이런 말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랬는데 우리 영미 구루님도 우리 리더님이 그런 걸 느꼈던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꿈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됐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거기다 색칠해놓고 그게 뭘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너무 또 우리 영미 리더 구루님한테 많이 드리면 우리 시간이 또 되니까 우리가 또 만나야 될 시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또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은이 구루님 계실까요? 여은이 구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막 찾고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아, 화면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게 여의치 않으신가? 제가 걱정이 돼서 괜찮으시지요? 네, 제가 지금 딸이 예, 예. 앞타임에 강의를 듣고 안 나와가지고 네. 늦게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10시간, 제가 10시 3분에 똑똑했더니 끝나고 그림을 또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다시 재설정을 했는데 비디오 화면이 실패했다고 자꾸 뜨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 하겠어요. 오늘은 음성으로만 지원 받고요. 네네. 다음 이제 설 지나고는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오늘 저희 또 전우리 구루님께서 뭐라고 코멘트를 주셨냐면 만화 그리기를 너무 좋아해 평소 깨우기 너무 힘들고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데도 그림 그리잔 말에 벌떡 일어나서 그리는 걸 보고 놀라셨다고 플래너와 일기도 아주 잘 쓰고 있는 리더님이라고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진 리더님은 죄송해요. 은희 구루님은 어떠신지 또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가 되게 우선은 이 조승우 작가를 먼저 알았어요. 제가 지금 큰애가 5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고 작은애가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도 아이는 제일 우선순위가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한 권 풀자고 하면 30분 동안 실랑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랑. 얘는 읽고 싶은 책을 계속 읽겠다. 엄마는 너가 이거 하던 걸 좀 풀고 그 다음에 또 읽어라. 그래서 1, 2학년을 거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랑이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래 맨날 이론은 초등학교 때는 독서가 70이고 교과가 30이야 라는 거를 맨날 머릿속에 인지하면서도 실상은 제가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거를 실현하기가 아이한테. 이렇게 교과를 놓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30분을 그냥 그래 놔두자.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좋아하는 책 읽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1, 2년을 정말 그냥 놔뒀어요. 지금 5학년 때 처음으로 얘가 공배수랑 이런 걸 하면서 엄마 내가 연산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수학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이 연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5학년 아이가 해서 이제 3학년 나누기 연산을 다시 하는 과정을 갔거든요. 아, 그래. 그리고 1, 2학년 때 연산을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못 이겨가지고 못했구나. 이 생각이 되게 들면서 이제는 제가 조금 너무 얘한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승우 작가님의 그 스몰빅을 듣다 보면은 제가 유정임 작가님이 나와셔가지고 얘기했었던 거 있었고, 또 이제 다른 뭐 서울대 보낸 새아이 엄마 그 방송도 듣고 다 들어보면은 결론은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않은 부모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의 갈 길을 만든다. 그렇게 또 돌아보면 저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는 이제 진짜 여기 원서도 이번에 시작 안 하면 너는 아예 중학교 가서 너무 힘들게 할 거고 저의 계획은 너무 많은데 그럼 내가 최대한 잔소리를 줄이면서 너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조 작가 방송을 들으면서 라이브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 교환 일기예요. 제가 사실 사춘기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이제 선배들한테 들어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는 방법은 말로 하면 안 된다. 서로가.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썼을 때도 그랬는데 그때 4학년 때부터 그럼 우리가 교환일기를 쓰자 엄마랑. 그래서 인문학 한 줄 쓰는 그 교환일기를 사서 시도를 하긴 했는데 계속 시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계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우선은 일단 이 교환일기를 둘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딸도 원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한테 할 말이 있었구나 나한테. 근데 대면하면은 잘 안 돼요.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대화 방법을 약간 상대로 하여금 말을 닫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투가. 그래서 우리한테 일기가 필요했는데 지금 이게 딱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써줘서 좋아?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다른 구루님들의 이런 글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내가 나의 욕심이 자꾸 저의 계획이 이 플래너의 교환일기도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거를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걸 교환일기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시작하면서 딸아이가 앞에서도 저희 첫날도 공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걸 쓰기 위해서 자기 공부하는 거라고 자기가 이거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더 공부할게라고 말은 했지만 뭐 변화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욕심이 있는 아이라서 할 거라고는 믿고 있어요. 네, 일단은 본인이 시간을 체크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서 저의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의 해결이 이 디넵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잘 되었고, 이게 좋다는 건 아는데, 실천이 안 된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살을 빼려고 이제 그룹으로 같이 운동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아니라, 이제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만의 그 양은 아니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자는 공간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여진 리더님하고 은희 구루님이 알았지만 둘이 할 때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소통도 하지, 또 친구들도 보이지, 그럼 이건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앞으로 쭉 나가실 수 있고, 정말 사춘기 전에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만날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앞으로 사춘기를 만났던 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나눠볼 텐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서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진 리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은희 구루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박선영 구루님 계십니까? 박선영 구루님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왜 안 보이죠? 어디 계시지요? 제가 지금 안은수라고 써 있어서, 아, 맞지요. 네, 안은수 리더님이고 박선영 구루님이신데요. 그 일본 여행 중이신가요? 지금 일본에 계신가요? 네, 저희 지금 후쿠오카의 오고리시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요. 예, 지금 일본에 계십니다.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글로벌로 이제 만나고 있는데, 저희 그 전유리 구루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줌 수업에 참여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안은수 리더님께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아니, 박선영 구루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 잠깐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아이는 1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온돌이 없어서 여기가 원래 제주도 날씨라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온 가족이 지금 다 모여 있어서 저희의 이 중수업을 안은수 리더와 저희 남편이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가 3학년 때까지 강동에 살다가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파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남편 일 때문에 왔던 거여서 아이가 중학교 올라갈 땐 저희는 다시 서울로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파주에서 아이를 교육시켜보고 또 코로나를 맞아서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굳이 꼭 서울에서 애를 교육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어디서든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거기서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고 사교육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영어도 해야 할 것 같고 수학도 해야 할 것 같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약간 그런 조급한 마음에 아이가 6학년 2학기 때쯤부터 조승우 작가님 유튜브를 설거지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 김여진 리더님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가 제 마음이 급해서 아이를 굉장히 뭘 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이는 사춘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지만 이렇게 새로운 거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리드해서 하는 거는 별로 즐겁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엄마가 걱정하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본인도.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학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수학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이제 조승우 작가님 강연을 제가 설거지하면서 계속 들으니까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 건데 해볼래 했더니 이제 해볼까 했는데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나 이런 것보다 그것도 좋았지만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그 목표 세우고 이렇게 네모난 표 같은 거 저희 하는 거 있었죠. 만다라트. 예, 만다라츠. 만다라츠를 조승우 작가님 강연 들으면서 제가 제 일을 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움은 많이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는 목표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안은수 리더가 이거를 중간에도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제가 그때 한 3번 해보고 아니면 멈추더라도 만다라츠까지는 되게 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막 여행하고 되게 고단해 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중수업을 듣는데도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교환 얘기는 정말 저희는 과제 제출에 너무 급급해서 너무 좀 공을 많이 못 들이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여행 중에 이렇게, 안 그래도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어렵게 설득, 예비 중학생, 반응 실시간 살펴야 함. 막 이런 어렵게 시작했나? 막 되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표시를 따로 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학업도 중학교 가면 이제 필요하니까 조금, 으쌰으쌰해서 여행 다녀오시면 또 이제, 네. 하시는 것도 제가 또 권해드려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학원에 간다고 답은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 큰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산지석 삼아 저희 둘째 아이한테 수학학원을 2개를 보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결과는 학원만 갔다 오는 학생인 거예요. 스스로 공부가 안 되었던 거죠. 근데 뭐 그거는 또 우리가 또 넘어야 될 과정이고 그 안에서 또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학원에 막 가서 많이 앉아 있는 게 답은 아니고 내가 선택과 집중 배워서 내 걸로 승화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나모 그 선생님의 그 강의 보시면 그 강의도 저는 어머니들한테 많이 보라고 하는데, 결론은 기본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풀어나가는 거지 스킬을 배우면 안 된다.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야지. 그게 자존감하고도 아이들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구루님.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고하연 구루님 어디 계십니까? 고하연 구루님. 자, 드디어 아버님께서 영어로 커멘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우리 뭐라고 되셨냐면, 아빠에게 피드백을 제안하신 센스가 돋보이는 구루님이셨습니다. 하하, 이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예린 리더가 학원에서 동시통역을 잘해 주었다는 일기에 아빠가 영어로 피드백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고하연 구루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원래 아빠가 바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는 잘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하면은 한글로 써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올려야 되니까 저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말 중에서 동시통역에 거기에 걸맞게 자기가 써주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의 새로운 면모도 발견하게 된 것 같고, 저는 사실 아이와 단둘이 하니까 할머니가 예를 들어 놀러 오신다면 할머니에게도 한번 부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하면 아이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법도 이 제안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9월 달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사는 친구가 이게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의 아이들의 생활을 보고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플레이 데이트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고, 어느 날은 테니스 치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주말은 예를 들어 팀플레이, 그 야구 모임 있으면 또 야구 모임 막 데려다 주고, 그리고 뭐 농구 모임 있으면 또 농구 모임 데려다 준다 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2주밖에 못 있기 때문에 이제 동료 친구들을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그날 평일이었어요. 한강에서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5명이 모였는데 학원을 2개씩 빠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평일에 모이면. 그럼 5명이 2개씩 학원을 빠지면 10개 학원을 빼야지만
놀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해서 조금 충격도 받고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가서 살 건 아니니까 그냥 단지 그게 부럽고 뭐 그게 슬프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스무디 클래스 그 강의를 듣는데 조 작가님이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되게 경쟁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디넵은 조금 서로를 통해서 발전하는 교육을 모티브로 만들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제가 그때 했던 고민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제가 실리콘밸리는 못 가지만 한국에서 실리콘밸리의 어떤 교육에 버금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디넵을 꼭 해야겠다라는 되게 운명처럼 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꾸려나가는 것 때문에 되게 만족스러운 지금 상황이고 제가 느꼈던 거는 마지막으로 느꼈던 건 칭찬 찾기 그 아이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도 되게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 오늘 쓸 게 없는데? 쓸 게 없는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는 엄마가 봤을 땐 되게 많은데 해서 이렇게 몇 개 얘기를 해주면 그건 엄마 생각이고 자기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따라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어떤 게 뿌듯했는지.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만약에 지금은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들, 뿌듯해하는 것들을 찾기 어려웠지만 6주 뒤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두 개라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면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한 배움이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깨달음이신데요. 그리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지금. 그 채팅창에 우리 좋은 아이디어고 꼭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또 명절이라는 그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날 거고 그럴 때 정말 같이 이렇게 칭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고하연 구루님에게 얻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정말 좋은 가치관을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저는 정말 정말 이 프로그램 너무 잘 될 것 같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조 작가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다음부터 이끌어 나갈까를 생각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지금 40분 계신데 저희가 1시간 반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행복합니다.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괜찮아요. 이제 떨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선생님 하시고, 제가 양종훈 어쨌든, 선생님 혹시 떠실까봐 제가 잠깐 왔습니다. 부대표님 오셨습니까? 인사드릴게요. 저 이재훈 부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니까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네. 지금 또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부대표님. 있으니까 떨리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있으니까, 계시니까. 자, 그러면 요분은 제가 여러분 글 다 읽고 난 다음에 김현정 구루님 어디 계십니까? 김현정 구루님. 네. 제가 이 글에 너무 공감을 해서 꼭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애 처음 놔보고 경험 없잖아요. 그래서 육아서 삐뽀삐뽀 1119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그거 보고 애 잡을 뻔했잖아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했다가 우리 애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애 둘 낳고 알았어요.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구나. 그거 애 하나만 낳았으면 그 책 이상한 책을 읽네. 두 번째 딸 놓고 나는데 알았다. 이게 맞는 때가 있고 아닌 거. 그거를 이렇게 근데 내 옛날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책 말고 주변에 정말
10년 이상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아니면 정말 경험을 가진 동네 엄마는 아니어도 거기에 깊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 글이 여기 있고 너무 좋아서 제가 현정 구루님은 제가 선택하신 구루님이세요.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될지 모르고 그냥 다른 구루님들 이야기 재밌게 듣고 진짜 많이 깨닫고 배우고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많이 떨립니다. 사실 저는 이 디넵을 선택할 때 아이한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거 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잘 최근에 안 보고 있다가 유튜브 홈 화면에 원래 제가 구독을 하고 있었던 스몰빅 클래스 조승우 작가님 그 영상이 하나 홈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바로 디넵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결정장애가 심한 편인데 그 영상을 보고 진짜 5초도 고민을 안 하고 바로 링크를 들어가서 바로 결제를 하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하고 결제를 했고 저는 사실 지금 아이를 사교육을 전혀 야구 아카데미 운동한 거 외에는 사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교육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딱 2가지는 꼭 너무너무 좋고 꼭 우리 아이한테 길러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플래너 쓰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셋 이 2가지가 꼭 저희 아이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굉장히 순수하고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이 올라가는데 사춘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2살 어린 동생하고 매일 뛰어놀고 거실에서 공 차고 놀고 네, 그런 아이인데 따로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해야 할 이제 과제들, 그러니까 뭐 문제집 푸는 과제, 뭐 영어책 듣기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항상 까먹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시키면 하는데 도무지 스스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놀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가 그거 했니? 그러면 까먹었다 이렇게 늘 하는 아이라서 얘가 진짜 말을 안 듣는 아이도 아니고 다른 뭐 사춘기도 아닌데 왜 이럴까 약간 마인드셋이 없고 자기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라고 할까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항상 안타깝고 그런 일로 자꾸 실랑이를 하고 화를 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던 차에 이 조 작가님 영상을 보고 이거 무조건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고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그걸 등록하면서도 너무너무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고민했던 거는 영어 연설문 쓰는 게 과연 가능할까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따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지를 못한 아이라 아직까지는 그래서 과연 영어 듣고 뭐 간단하게 학교 수업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영어 연설문을 작성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거 괜찮을까 고민을 했지만 그냥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말 작은 성공 경험 남들보다는 좀 못할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은 성공 경험 하나 이제 갖게 해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환일기 공유하고 그다음에 플래너를 쓰고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직은 너무 사실 쉽지는 않고
사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빨리빨리 시간 안에 인증하고 하기가 너무 급급해서 사실 글은 열심히 쓰고 인증하고 하고 있지만 아이랑 충분한 대화를 잘 못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이건 차츰 익숙해지면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아이가 학교에서 일기 검사를 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달아주시는데 그때마다 그 피드백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 봤는데도 제가 사실 저는 교환 일기를 쓸 생각을 여태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교환 일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아마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도 교환 일기랑 플래너는 정말 계속 잘 쓸 것 같고 아이도 굉장히 만족하고 제 피드백을 너무너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기회를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적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적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왜냐하면 성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엄마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플래너를 어떻게 짜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네. 배웠잖아요. 내가 주는 커멘트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우리 리더님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적기에 잘했고, 또 영어 발표 같은 경우에도 아까 현정 구루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교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해야지 영어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잘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그리고 5분 제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2차 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는 2차 시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다행스럽게 플래너와 메타 인지에 대해서 우리 조 작가님께 강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피드백하기가 이 2차 미션이고요. 디테일한 것은 내일 11시 이전에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시 부모 라이브에서 우리가 이제 소통해야 될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 중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하기를 권해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라이브이고, 그 다음 떨리잖아요. 마이크 키면. 우리 리더님들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그거 왜 못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심장 터져 나가는데 엄마 시켜놓을 때는 야 그거 못해 빨리 해. 막 이러면서 본인들 하라고 그러면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겪어보자.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드리면 안 돼서 요 블랭크 안에 내가 블랭크를 채워보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길면 안 되니까 한 1, 2분 상간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중에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맺고 어떻게 우리가 3차시, 4차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려운 문제, 좋았던 거 이렇게 나누어서 주제를 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건 우리가 차차 또 소통하면서 우리 라이브잖아요. 어떤 뭔가를 주고 이거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 또 했으면 좋다는 거를 의견을 또 이야기 주시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알고 싶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다음 2차 시에는 우리가 이 이야기로 한번 꾸며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헤어지도록 하고요. 제가 진짜 시간만 있으면 우리 홍성현 구루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기고 싶은데 잠깐만 우리 홍성현 구루님 뜬금없지요? 한번 마이크 좀 켜보시겠습니까? 저도 정말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지요. 거봐요. 저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홍성현 구루님한테 엄마 아빠가 함께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걸 놓쳤네요. 제가 그래서 우리 홍성현 구루님 이야기 잠깐만 듣고 제가 빨리 마무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어떻게 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그냥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실은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또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나 비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던 중에 실은 이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와보라고 이거 꼭 해봐야 된다고 예, 불러서 이제 본인이 서포트를 할 테니까 일부만 좀 참여를 해서 우리 같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실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뭐 서로 요즘 현실적인 여건상 조금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일부는 제가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제 배우자가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서로 뭐 피드백은 또 일부 하고 또 제가 또 수업도 듣고 실은 그래서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여러 이제 구루님들 이렇게 만나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볼 때 실은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 네, 남은 시간 조금 더 열심히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실은 아이의 꿈과 또 비전에 또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실상 현실이 좀 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이제 구루가 되도록 또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님들이 이렇게 적극 참여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그 자기 방과 자기 핸드폰과 리모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한데 뭐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쁨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할게요. 제가 마무리라고 한 것은 제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 중에 저희 취미생활이 그림책입니다. 그 그림책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약간 우울증이 왔을 때 그림책으로 다시 귀화를 해서 그림책을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책 하나 읽어드리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이걸 제가 영어책으로 읽어보려고 했으나 떨려서 안 됩니다. 그냥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하겠습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코트,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옮김.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눈을 떠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아침 하늘에 희미해져가는 달의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 버려요. 까마귀 끈은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달의 드는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은 낱말들의 소리와 함께 깨어나요. 나는 돌멩이처럼 조용해요. 소리 없이 아침밥을 먹어요. 말 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학교의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다 봐요. 아이들은 내 입에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쪽에 까마귀가 까악 우는 걸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입을 열 때 스며 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만 봐요. 내 입은 꼼짝하지 않아요. 내 입은 아침에 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은 언제나 힘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래요. 그 어떤 날보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오늘은 내 차례예요. 그런데 입에 아예 꼼짝도 안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발표를 잘 못했나 보구나. 아빠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들렀다 갈까?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바위와 물벌레들을 살펴보면서 강을 따라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에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올라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물거품이 일고 굽이치다가 소용돌이 치고 부딪혀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소용돌이 치고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 빠른 물살 너머의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는 물결이 부드럽고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처럼 더듬거릴 때도 있어요.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학교에 가서 발표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 말했어요. 그 강에 대해서 말했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책이지요.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림책 공부를 할 때 작가님이 하셨던 말 중에 할머니가 그 주인공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거든요. 근데 잠자리마다 항상 했던, 너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걸 할머니가 항상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큰 인물이 되었대요. 여러분도 말이 씨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우리 리더님한테 저는 근데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은 너는 정말 럭키한 아이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정말 우리 딸은 럭키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말, 그런 말들을 우리 리더님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빠도 있는데 부모가 이런 건지 모르고 부모가 되었지만 어떻게든 엄마로 살아가는, 아빠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부모님이 가장 큰 존재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호스트 했는데 괜찮았나요, 여러분? 공유 중지하고. 괜찮았습니까? 들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썸즈업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오버타임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좋은 꿈 꾸셔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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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